자, 지금부터 통계 들어갈 텐데, 지금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교과서 과정보다는 교과서 이전 과정을 먼저 설명해 줄 거야.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통계. 이 기본적인 내용의 포인트는 말이죠. 데이터 분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목표는 데이터를 분석하자. 쉽게 말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그럼 별량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x1, x2, x3 해서 각각의 의견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 하나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량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별량을 가지고서 이 별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대표를 하나 뽑아라. 우리 학급을 따르지만 뭐야? 반장. 학급 회장이 있죠? 반장. 또는 학생 회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내가 뭔가 건의하고 뭐 얘기할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학생들이 막 우르르 교장실로 뛰어들어가면 안 되겠죠. 학교 측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전교 학생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학교 측에 전달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하는 내용들을 바로 평균, M, 분산, V,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명하는 이 내용이 바로 산포도로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별량의 상태를 얘기해주는 한마디인 거예요. 별량 전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 알았죠? 자, 그렇다면 비유하자면 이게 뭐냐? 첫 번째, 평균이 뭐냐라고 하면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은 아까 했지만 우리 반이야. 그러면 우리 반 반장, 그쵸? 학교 회장 이런 뜻이라면 거꾸로 국가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영등포구 또는 목동, 그쵸? 양천구, 강서구, 강남, 서초구 이런 것처럼 각각의 구마다 누가 있죠?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각각의 구마다의 무슨 의원? 국회의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 정서가 있어서 뭐 전라도 쪽, 경상도 쪽 보면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국회의원들이 보통 다수가 모여있는 지역이 다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 지역의 색깔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런 걸 구분하고 좌파, 우파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그 국회의원의 사람 됨담이보다는 결국 어떤 정당,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뭐 이런 것에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 규모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국가를 대변한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진보 쪽의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이라는 사람 됨됨이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 진보를 원한다. 또는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수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치우쳐서 집중되어 있구나 라는 어떤 국민들의 이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은 어떤 값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해요. 그 대한민국 국민을 따진다면 쉽게 말하면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가운데를 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와 서민이 있다면 부자와 서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확한 그 대통령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바로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우리는 M, middle value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쵸? middle value.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값. 또는 현재 대표값.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대표값. 오케이?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면요. 중간 정도라면요.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지만 또 중간값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라고 우리가 은근히 뭐 하냐면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값. 그러면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expect. 그쵸? 그러면 값이면 expectation value. 그래서 우리는 요 명칭을 이제 EX라고 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m도 평균이고 ex도 평균인데 얘는 그냥 어떤 상징적 의미라면, 얘는 상징적 의미라면 여기는 좀 실질적이다 설명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실질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요, m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그냥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에 관한 평균인데? 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에 관한 평균이야? 글쎄,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EX라고 하면요, 바로 별량의 상태를 알려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별량의 상태를 알려준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의 평균인지를 내가 말해줄게 라는 실질적인 역할을 EX가 해줄 거야. 그리고 실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공부하는 평균은 바로 EX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평균 구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한다면 M이라는 것은 모든 별량을 다 더해준 후 전체 개수인 얼마로 n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했을 때 n분의 1,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의 합이야 이렇게 설명되고요. 자, 우리가 수열에서 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 뭘 배웠습니까? 시그마 배웠죠. 그래서 시그마 설명을 할 수 있겠네.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자, 보통 우리는 수열에서는 K라는 것을 별수 잡았었는데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I를 잡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XI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M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글씨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뭡니까? 별량을 다 더해준 후 N으로서 값을 나눴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별도 설명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어? 라고 할 때 써는 게 바로 EX인 거예요. 그러면 EX는 뭐냐면 이 별량의 상태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EX라고 표현해 줘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X라는 값이 바로 이 별량의 상태를 공개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 교과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EX라는 게 뭐죠?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X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요게 별량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2의 X제곱은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2의 X제곱은 뭐죠? 그러면 이것은 별량에 대한 평균이라면 이것은 별량의 제곱에 관한 평균이다. 이 되는 거예요. 별량의 제곱에 관한 평균이다. 여기가 바로 XI의 제곱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표성만 나타낼 뿐이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뭐에 관한 평균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것 바로 이 얘기를 물어봐야겠군요. 2의 AX 더하기 B는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짝 옆에 적어준다면 2의 AX 더하기 B가 뭐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바로 별량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AXI 더하기 B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것을 다시 한번 시그마 정리를 해보니까 분리해주면 A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의 XI가. 그쵸? 자, 요렇게 해주고요. 플러스 B는 몇 번 나와요? 하면은 N번 나오니까 요거 BN이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A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XI가. 그리고 요거는 N분의 1과 N이 서로 지워지니까 B가 된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요거, 얘가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X에 관한 평균이다. 설명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AX 더하기 B는 A 곱하기 2X 더하기 B야.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 라고 한다면 살짝 지울게요.
바로 얘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하 능값인 거예요. 그러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이것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설명. 여기는 2x 거기다가 곱하기 a를 한 후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해주세요. 이걸로 정리해달라는 거야. 이 말의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2x가 뭐죠? 하면 얘가 바로 조건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문은 뭘 주냐면 나는 ax 더하기 b에 대한 분포도가 있어야 그거의 평균 구할 수 있는데, 실제 조건문은 뭐냐면 x에 관한 분포도다. x의 분포도를 주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x의 분포도를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러면 바로 x에 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x에 관한 평균 구할 수 있다. 근데 질문은 상대방은 x에 관한 평균 말고 ax 더하기 b의 평균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면은 모든 별량을 옮기게 되면 별량의 개수가 n개인데 그 n이라는 건 끝도 없잖아요.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별량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준 후 거기다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값과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특히 설명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평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분산, 베리언스 밸류 해서 우리가 VX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평균은 뭘 설명해 줘요? 하면은 반장, 부반장, 반장이라고 하죠. 반장이라고 조형을 내립시다. 평균은 반장이라면 분산은 뭐와 같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어때요? 아,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뜻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지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바로 이 분산은 평균과 분산과 평균과 기본적인 별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 비유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이다. 자, 이것의 목표는 바로 평균과 별량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별량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1, x2 이랬어요. xn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거냐면 편차를 설명해 줘요. 편차가 뭐야? 아, 편차는요, 평균과의 차이란 뜻이에요. 평균과 별량과의 차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편차는 뭐야 하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x1의 평균은 m, x2 마이너스 m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쭉 해서 xn 마이너스 m이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평균과의 차이예요. 선생님이 평균호 별량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별량의 값은 나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균이라면 별량이 나보다 평균가보다 높을 수 있어. 난 중간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보다 뭐예요? 별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끼다 보면 어떤 편차에서는 양수가, 어떤 편차에서는 음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편차는 다 매 순간 달라지겠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편차들의 뭘 구하자? 평균을 구해주자.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준다면 이런 겁니다. 1과 2와 3이라는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자. 또 하나는 1과 3과 5에 관한 평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그쵸?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4, 5 그러면 여기서 편하게 이것도 2, 3, 4로 잡을게요. 편하게 2, 3, 4 이렇게. 얘는 평균이 얼마야? 얘는 평균 3이죠. 얘도 평균이 얼마입니까? 얘도 3이죠.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차가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야. 2-3은 마이너스 1, 3 빼기 3은 0, 4 빼기 3은 1 이렇게 될 거고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3 빼기 3은 0,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편차가. 그런데 이것의 편차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얼마 나왔어?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나왔어요. 즉 0이 나오는 거야. 왜? 나 평균이거든? 가운데 값이다 보니까 결국 양쪽의 대칭적인 위치끼리 더해주다 보면 0밖에 안 나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나오죠? 결국 더해줘 보니까 0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거하고 이거 보면요. 누가 더 평균에 가까이 있어요? 1이나 마이너스 1은 한 칸, 2나 마이너스 2는 두 칸이잖아. 그러면 1보다는 2가 더 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분산이 커진다는 건 편차가 크고 편차가 크다는 것은 별량과 평균과의 관계가 멀리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편차의 총합이 얼마야? 라고 해보면 바로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편차의 평균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나는 평균과 별량과의 그 관계,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나 고민했어요. 그쵸? 그럼 질문해 봤어요. 평균과 별량과의 관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부호를 부여할 필요 있을까? 거리 개념으로 하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차에서 이 음수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쵸? 거리 개념을 하면 좋잖아. 그럼 음수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절대값, 또 하나는 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하고 제곱하고 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가 안 생기죠. 좋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게 더 실용적인가를 따져봅니다. 근데 결국엔 누가 이냐면 제곱이 이기는 거야. 누가 이겼다?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은 할 수 없지만 제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산을 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분산이란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은 할 수 없지만 제곱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맞아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일단은 그렇다는 결정을 먼저 보여주고 바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제곱이 현재 절대값이 안 되는지를.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1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지? 그러면 3분의 2가 되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산을 구한다면 3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0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얼마지? 하면 3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산값이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분산이 크다는 건 편차가 평균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큼 대통령 따진다면 지지율이 낮다.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기복이 적고요. 그만큼 집중돼 있다. 그럼 평균이 높다. 이제 결국 분산이 작다는 것은 편차가 작고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담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분산이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분산은 뭡니까? Vx. 그것은 바로 n분의 1. 요것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n분의, 이건 뭔데? 편차의 제곱에 관한 평균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n-m의 제곱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n분의 1에 x1-m의 제곱, x2-m의 제곱 해서 xn-m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정리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m의 제곱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이것을 분산이라고 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사는 바로 이 x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이 자세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거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값하고 제곱하고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굳이 제곱을 쓰는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나는 편차를 구하지 않고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가 제곱의 특성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예, 바로 보여드립니다. 정리해주면 이제 vx는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의 xi-m의 제곱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걸 살짝 전개해봤어. 그랬더니 i는 1부터 n까지의 첫 번째는 xi에 대한 제곱이 되죠. xi에 대한 제곱, 요거는 중괄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의 x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제곱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준다면 i는 1부터 n까지의 xi에 대한 제곱 설명할 수 있겠고, 요것은 결국 2m은 i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죠. 상수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2m의 n분의 1,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의 xi다 설명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n분의 1 곱하기 요 m제곱이 몇 번 쌓여? 그러면 n번만큼 쌓여. 그러면 이것을 얼마다? n 곱하기 m제곱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겠네? 그럼 얘가 뭐야? 평균. 그쵸? 그러면 요건 뭐야? 라고 해보면 이거는 x에 대한 제곱의 평균 이 뜻이죠. x제곱의 평균. 얘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네. 예, 그럼 마이너스 m제곱. 자, 그러면 용어를 한번 통일시켜 볼까?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평균이야? x에 관한 평균이잖아. 맞아요. x에 관한 평균이니까 요걸 2x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력. 나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기본적으로 편차를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2, 3, 4에 관해서 분산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 분산값 얼마 나왔냐면 3분의 2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풀었지만.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거 평균 얼마야? 그러면 3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지금 배웠던 걸로 한번 써먹어 보자. 그쵸? 그렇다면 분산은 뭐야? 라고 하면 3분의 이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거기서 실제 평균인 3의 제곱을 빼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한 순간 3분의 4 더하기 9 더하기 16 마이너스 9 이게 되는 거고요. 합쳐주면 25니까 이건 3분의 29 3분의 29 마이너스 9는 3분의 27 정리하시면 바로 3분의 2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를 구할 때 별량이 n개면 편차도 n개가 생겨요. 만약에 별량이 100개야 그러면 편차를 100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값을 쓰겠다는 건 편차를 모두 다 구해야 한다는 특징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제곱을 쓰겠다라고 하면 굳이 편차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강력한 장점이 생겨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분산은 바로 2번의 과정을 통해서 풀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산은 2번의 과정을 통해서 풀 거다. 자, 3번. 그러면 앞에 있는 평균처럼
나도 ax 더하기 b에 관한 그쵸? 분산 가져와 이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뭐죠? 하면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기존에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야 하면 vx.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조건문. 바로 x의 분포도예요. x의 분포도를 줄 거야. 상대방은 x에 관한 분포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서 x에 관한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값을 구한 거에다가 a제곱 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의 확률 변수를 싹 다 바꿀 거 없이 넌 너대로 분산 구해. 거기다 a제곱 곱해주면 얘랑 같은 값이 나와 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은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것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선생님 V에 ax 더하기 b가 뭐죠? 라고 하면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값 가져와. 자,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이제 확률 변수가 누구야? 그러면 axi 플러스 b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m에 제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자, 앞에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다시피 요게 바로 별량이에요. 얘가 별량. 그러면 이 별량에 맞는 평균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i의 평균이 m인 거야. 이건 xi가 아니잖아. 이 m은 x에 관한 평균이지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은 아니잖아. 그쵸?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설명은 뭐냐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은 바로 am 더하기 b가 맞지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짝 따라온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뭐가 돼야 돼 하면 이거에 맞는 평균 갖고 와. 그러니까 am 더하기 b를 써줘라. 이 뜻이 되겠죠. 그것을 뺀 상태에서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바로 편차에서 bb를 빼버리면 지워지겠죠? 그러면 정리해 준 것은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AXI에서 AM을 뺀 것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누구죠? A죠. 그 A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근데 제곱해 주니까 A제곱 곱하기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m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뭐죠? 바로 x에 관한 분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무엇을 바로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제곱은 편차에서 나가면서 제곱된 건 알겠는데 b가 어디 갔어? b 어디 있어? 했는데 바로 편차에서 b라는 값은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과정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분산 구하는 핵심 코드는 다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표준 편차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과정인데, 표준 편차는 바로 시그마 x라고 일컬어져요. 시그마 x가 뭐지?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 하면 시그마라고 설명해줘요. 근데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는 요게 있고 요게 있는 거야. 둘 다 이름은 시그마예요. 동명이인인 거지. 얘는 시그마라고 하면 이것은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될 거고요. 시그마하고 요 기호를 표현한다면 이거는 표준 편차를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이름을 정해도 결국 사용법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 표준 편차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짝에 별로 쓸모 없어요. 다만 분산을 조금만 보완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분산의 유일한 단점이 뭘까?
바로 제곱을 하죠. 제곱한 다음에 합을 해요. 다 끝나면 n으로 나눠줘요. 하지만 제곱을 해버리니까 값이 어떠냐면 뻥튀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야, 값이 너무너무 거대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지 말고 제곱의 전 단계 돌려주면 안 돼. 제곱 이전으로 돌려주면 안 돼.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루트 분산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제곱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아니고요. 제곱의 합을 한 후 또 n으로 나눠주고 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혼자 있기보다는 항상 둘, A라는 모임과 B라는 모임,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똑같은 비율로 축소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거대해지는 걸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분산이 만이면 100으로, 100이면 10으로,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똑같이 줄여보자,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준 편차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이게 시그마 x를 준다면 이거 루트 분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누구? 평균하고 분산만 알아요. 평균하고 분산. 그때 얘를 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분산의 값을 감출 때 쓰는 게 바로 이 용어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용어, 분산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결국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산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뭐다? 표준 편차야. 이 생각만 갖고 계시면 돼요. 다른 연산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도 시그마 ax 더하기 b를 구해달라면 어떡하죠? 정답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루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바로 요거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a제곱 곱하기 vx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가는 순간 절대값 씌워지겠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가 될 거고, vx는 루트 씌워주는 순간에 바로 시그마 x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체 과정을 알 필요 없이요. 딱 사실은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결국 루트 분산이구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건 결국 그 전에 분산을 구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를 준다는 것, 곧 분산의 값을 알려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스케치를 하나 보여주고 들어갈게요. 마지막 과정은 이 통계에 대한 스케치가 될 텐데,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항 분포를 배우게 돼요. 세 번째는 정규 분포를 배우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추정 검증을 배우게 돼요. 선생님 수업을 지금 따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내용만 들어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단언컨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요 세 개 배웠잖아? 이게 통계의 80%예요. 뭐라고? 통계의 80%.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칠판의 내용만 이해했으면 너 통계 거의 이제 80% 끝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약간의 양념만 쳐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뭘 배웠지? 어떤 과정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걸 질문해 줘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은 목표는 여기는 평균과
분산값 구하기가 되는 거야. 내 목표는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평균하고 분산값까지와 이 설명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목표는 바로 평균과 분산의 활용이다. 여기 설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내가 야 평균 분산을 뭘 구하냐? 줄게. 어디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네들은 바로 배경에서 등장한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규분포하고 추정검증은 평균 분산을 주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평균 분산을 주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묻겠다고 이산확률분포하고 이항분포, 연속항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의 또는 표준편차의 값을 가져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이 헷갈리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면 지금 벌써 이 말이 가슴에 쿵 하고 크게 와닿을 것이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이면요 바로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딱 기준점을 잡아놓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이 중에서 유일하게 평균 분산을 못 구하는 게 누구야? 라고 한다면 얘는 평균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당시만 얘 목표는 이산확률분포와의 비교라는 과정의 목적을 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분산 표면차는 이산확률분포와 이항분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